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최근 논란이 있었던 이용신 성우님의 달빛 천사 OST 관련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건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감정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제외하고 정리하려 노력하겠으나 다소 모자란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9년 5월 이화여대 대동제에서 이용신 성우님이 달빛 천사 노래를 불렀고, 이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되면서 정규 음원 발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갔죠. 결국 2019년 9월 말부터 달빛 천사 OST 정식 음원 발매를 위한 펀딩이 텀블벅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초기 달성 비용은 곡당 200만원, 음원을 제작 유통할 수 있는 권리 획득과 음원 등록 및 리워드를 위한 최종 금액 3,300만원을 목표로 출발했고,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최종 성적은 7만 명이 넘는 인원이 무려 26억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며 초과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는 국내 크라우드 펀딩 사상 최고 금액이었고, 이런 기념비적인 이벤트가 없었던 우리나라 서브컬처계에서는 좋은 선례로 남을 줄 알았던 이 펀딩이 의외의 지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으니, 금액이 크게 모이게 되면서 처음에는 33,000짜리 리워드를 기준으로 3곡이 담긴 USB 카드 앨범과 8페이지짜리 부클립, 후원자명 기재밖에 없었던 리워드가 슬리브형 3단 디지팩, 키링, 한국판 주연 성우인 루나, 이용신님, 타토, 김장님, 멜로니, 이자명님의 사인 엽서 각 1장, 거기에 기존 부클립도 20페이지로 상승, 게다가 총 8곡에 특별 음성까지 더하면 12곡이 되는 USB형 카드 음반 더하기 CD 음반까지 추가되면서 나름 혜자 구성의 펀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가된 구성들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이 앨범의 커버가 이용신 성우의 사진이 들어간 버전으로 공개가 되면서 후원자들끼리 이 앨범에 대한 정체성을 놓고 갑론을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펀딩을 후원한 사람 중에는 달빛 천사는 좋지만 성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용신 성우 측은 이에 대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때 나온 이야기 중 캐릭터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덕후들을 폭발시켜버렸고, 이것에 플러스로 유튜브 영상에서 노래에 대한 권리를 찾고 수익을 국내에 돌게끔 하려고 한다는 발언이 큰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논란이 될 일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캐릭터 라이센스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일단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포인트 중 하나는 26억이나 벌어서 수명이 거의 다 끝난 IP를 사오는 게 그렇게 어려웠냐 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말한 예시 중에 하나가 마블과 디즈니인데, 마블에서는 라이센스를 파는 비용이 대략 1,000만원 플러스 매출의 10%, 디즈니 역시 3천만원 플러스 매출의 15%, 이게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달빛 천사를 사오는데 이 이상의 금액이 들겠느냐, 이런 논리인데,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텀블벅 수수료가 무려 8%입니다. 두 번째,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펀딩으로 발생하는 부가세. 네 번째, 후원자 7만 명에게 보낼 택배비,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겠죠. 다섯 번째, 리워드 제작 비용. 추가 제작되는 굿즈로 인해서 제작비는 상승하겠죠. 여섯 번째, 노래 라이센스 비용. 일곱 번째, 음원 제작 비용. 녹음, MR, 마스터링. 간단하게 정리만 해도 이렇게 나갈 금액이 있고, 이 금액들은 이용신 성우가 어느 정도 퀄리티로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폭이 상당히 뛸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외에 부수적인 걸 생각한다면 26억은 최소 반토막이 날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돈이 남으나 순순히 26억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이랑 일을 해본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 일본은 기업 간의 새로운 거래를 트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폐쇄적이며, 올보이스와 같은 작은 회사가 돈이 충분하다고 해도 바로 거래를 용인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그나마 애니메이션을 방영한 투니버스 측, 즉 CJ가 도움을 줬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투니버스는 음원 발매 직전 자신들의 유튜브에 달빛 천사 고화질 영상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달빛 천사 재방송도 새롭게 편성한다는 사실을 밝혔죠. 재방송이야 그렇다 치지만 유튜브에 영상을 푼 건 저격? 게다가 굿즈 이미지를 적용하는 것도 정말 많은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대형 팬더에서 제작한 일본 성우분이 출연한 컨텐츠만 해도 편집본 완성 후 내용부터 자막, 화면의 톤까지 컨펌 받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본즈 PD분들이 출연한 영상도 비슷한 기간이 걸렸고 그날은 에우레카7 신극장판을 홍보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언급하신 자사 애니메이션조차 이미지 사용을 허락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간략한 인터뷰 영상도 이런데 앨범 커버나 금전적인 부분이 오고 가는 계약은 펀딩 기간 내에 협의를 보기에는 무척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직접 연락해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오피셜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이용신성우 측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략적이라도 펀딩 금액으로 커버할 수 없었던 액수를 공개하고 협상에 난항이 있었던 점을 명시했다면 이렇게까지 불타오를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두 번째로 이 곡에 대한 권리를 이용진 성우가 찾아온다던 발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팬들이 항의를 했고 이용진 성우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이 아닌 실현권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작권과 실현권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한 전문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저작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고 있는 인썸에게 물어보려고 이렇게 소환을 했습니다. 저작권과 실현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저작권 같은 경우에 음악은 이제 작사, 작곡, 편곡 이 세 가지 창작 행위를 보호하는 법이고요. 실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보컬, 피아노, 뭐 세션들 이제 그분들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펀딩으로 달빛 천사 OST가 정식으로 이제 음원 등록이 되었을 때 이용신 성우가 곡에 대한 실현권을 얻으면 대략적으로 스트리밍이 잘 됐다고 쳐서 뭐 100만 원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과연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가져가시는 건가요? 이게 조금 다른데 이 징수료가 5만 원? 100만 원인데 거기서 5만 원? 음원을 다운로드 기준으로 한 600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600원, 700원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한 5%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실현권 같은 경우엔. 뭐 노래방에서 불렀다던가 뭐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다 합산돼서 나오는 그 중에서 5%이 저작권자들한테 가고요. 또 이 저작권에 대한 복제권이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음반 제작사들 그쪽에서도 가져가고요. 그 소니 뮤직에 이렇게 있으면 소니 뮤직에서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국내 유통사에서 또 하나 가져가고 네, 원곡자한테도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국내 정식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이 노래가 국내에서 스트리밍 됐을 때 원곡자한테 그래야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라이센스 없이 지난 15년간 이용신 성우가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못했고 이 실현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일로 실현권을 챙겨가는 것이 과연 원 저작권자에게 나쁜 일인가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다 한번 좀 훑어봤는데요. 종사자로서 상상해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음원이 나왔을 때 피해를 보는 거는 딱 두 파트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3만 원짜리를 펀딩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땐 3만 원의 가치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차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피해자는 지금까지 이 음원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정당한 권리 없이 이용해서 어떤 홍보를 했거나 광고 수익을 간접적으로 발생했던 분들, 그 두 종류의 분들밖에 피해는 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원 저작권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거고 피해 볼 일은 1도 없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일이냐면요. 리메이크 앨범 같은 경우에는 이 음원에 대한 유통에 대한 하청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랑 연결시켜주는 일을 협회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필요한 게 이제 그 원작자가 음원의 사용에 대한 동의, 이거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곡에 대한 침해는 이 정도까지로 하고 뭐 어떤 수익에 대한 발생료 그리고 이 곡의 라이센스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비용이 발생할지 안 할지 원작자의 마음에 따라 달린 거고 가격도 뭐 천차만별이에요. 본인이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절차가 진행되면 국내에서 하는 게 오히려 그 원작자한테는 좋은 일이죠. 왜냐면 정식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오히려 지금까지 없었던 거를 더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용신 성우가 만약에 실현권으로 돈을 어느 정도 챙겨간다고 해도 이 원작자에게 돌아가는 추가적인 뭐 피해나 그 손해는 없는 거고 15년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부른 목소리 그 목소리에 대한 권리 정도만 찾아갔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네요. 저작권법으로 보면은 딱 그렇죠. 실현권은 행위에 대한 권리예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 실현자에 대한 대우가 좀 척박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래서 실현권은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그 음원으로 올릴 수 있는 수익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건을 좀 이모저모로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상은 펀딩하신 분들은 달빛 천사 OST에 대한 투자를 한 거고
이용신 성우님에 대한 투자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불법 음원 유통하는 것보다는 억만 배 더 원곡자한테 도움되는 일이긴 해요. 원곡에 대한 권리가 계속 원작자한테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국내 음원으로 유통하는 거에서의 그 실현권만 이용신 성우에게 돌아가는 거고 만약에 실현권을 얻었을 때 녹음을 이제 만약에 밴드랑 새로 녹음을 할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실현권이 나오는 거죠. 아까 말했던 5만 원에서 나눠 먹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추가가 되는 건가요? 추가는 아니고요. 나누는 거죠. 이게 국내에서 이 사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파인더웨이라는 나카시마 미카의 건담 시드에 있던 곡을 바다 선배님이 부른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행위의 주체 바다라는 아티스트를 보고 구입을 하는 거랑 이 달빛 천사의 OST를 듣고 싶어서 구입하는 거랑 좀 다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는 하구나, 인식들이 보편화되고 있구나라고는 느끼긴 했어요. 합법적으로 이 음원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열려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일 텐데 오해들이 쌓여서 이렇게 됐다는 게 저는 안타까워요. 저작권과 실현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제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다는 거, 요 부분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듯 이용신 성우가 음원을 제작하게 되면 저작권자에게도 수익은 당연히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부른 노래에 대한 실현권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엉뚱한 사람이 돈을 번다는 이용신 성우의 발언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실현권은 이번 펀딩으로 새롭게 발매되는 음원부터 시작되며 이전 곡까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작금의 논란은 이용신 성우 측에서 너무 짧고 원작자를 고려하지 않는 워딩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과 이번 달빛천사 OST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기획부터 라이센스 비용 이상으로 펀딩이 대성공하였다. 두 번째, 최소 금액 33,000원 기준에서 CD 앨범 등의 리워드가 추가되었다. 세 번째, 그 과정에서 앨범 표지에 이용신 성우 사진이 추가가 되었다. 네 번째, 펀딩 인원 중 성우 팬이 아닌 애니 팬도 있기에 반발이 일어났다. 다섯 번째, 라이센스 관련 입장문이 나왔으나 오히려 논란을 키우게 되었다. 여섯 번째, 결국 환불 결정 및 표지 디자인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사건을 정리할 수 있겠고요. 대형 팬더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애니메이션 라이센스 취득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두 번째, 이용신 성우가 얻는 권리는 새 음원에 대한 실현권이며 이전 녹음한 곡은 제외된다. 세 번째, 이 과정을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고 적절치 않은 워딩을 쓴 것은 잘못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덕후계에 이번 일처럼 큰 사건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런 이벤트 하나가 실패하면서 시장이 얻는 타격 또한 정말 어마어마한 것도 사실입니다. 팬들은 추억을 사려다가 상처를 받고 기획자들은 이런 사례를 보고 좁아진 시장에 투자하려 들지 않게 됩니다. 더 성숙한 자세로 덕후분들도 기획자분들도 좋은 이벤트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혹여 저희가 정리한 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만 이용신 성우님이나 상처받은 팬분들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인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ADBC